일단 두 지역 봤는데 장성철 소장님 네. 국회통이시잖아요. 특히 이제 부산, 대구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을 수성할 것이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우리 거였는데 부산을 다시 찾아올 것이냐가 관건일 거고, 대구 같은 경우는 뭐 홍준표 후보 얘기도 했습니다만 김부겸 대 주호영, 주호영 대 김부겸 여론조사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간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상당히 두 분이 접전으로 맞붙었던 결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같은 경우엔 부산의 김영춘 후보, 그 다음에 대구의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엔 당선이 되면 부산과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그 상대방인 서병수 후보랑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주호영 후보도 김부겸 의원 후보가 대선 출마할 거야 라고 했더니 나도 대선 출마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예. 용호 쌍박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금 선거전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랑 부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대선 후보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대구, 부산, 왜냐면 저희 처갓집이 또 대구라서 야 가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빨리 가자. 그래서 상당히 투표율이 높은 것 같고, 잠시 후에 이 투표율과 또 현재 상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각 방송사에서 시작하는 이 출구조사 결과를 오후 6시 땡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이 전통을 깨고 15분 늦게 발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자가격리된 분들이 6시 투표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특히 이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관 위에서 15분 늦게 발표하라 라는 지침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6시 15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후 6시 이후 투표 참여 가능한 자가격리자들의 영향도 고려했고, 역대 최대 사전 투표율로 공백이 커진 출구조사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앙선관위가 예측하는 당선 윤곽은 과연 언제쯤 나올까? 당선인 윤곽은 오늘 밤 10시 전후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개표 방송을 진행하걸랑요. 그때 당선인 윤곽이 나온다라는 것. 그러면 뭘 봐야 한다? 김진애 개표 방송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당선 확실 지역구 당선인은 어쨌든 확실한 건 새벽 2시에 나온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 개표는요, 이번에 48.1cm, 비례정당도 35개이기 때문에 내일 돼서야 수개표라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돼야 양당의 최종 의석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 될 때까지 누가 일당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이게 만약에 6시 정각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이후에 투표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심리에 실제로 뭐 영향을 미치긴 합니까? 조금은 영향은 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출구조사라는 것이 또 출구조사 나름대로 어떤 우리 선거 때 개표 방송들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그 결과가 다시 달라진 경우도 있거든요. 예. 특히 우리 제가 다시 한번 또 광고를 해드리면 어쩌면 오늘 8시부터 11시까지 합니까? 예. 그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실질적인 어떤 당선인 윤곽도 나오지만 예. 출구조사에 또 오차가 있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6시 15분에 하고 있는 것은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때 영향력을 가급적 줄여보겠다고는 하지만 출구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즘 뭐 마스크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가 될까라는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출구조사는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리지만 네. 8시쯤 될 때는 그것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면서 이제 당락이 결정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각 당의 관심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높냐 분명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요 선거 날짜를 수요일로 정한 이유도 놀러 가지 말고 수요일날 나오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혹은 목요일날 했으면 연휴내서 나가버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요일날 투표를 하라는 건데 이번엔 지금 사실 직장에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40대가 놀러 가지를 않고 어쩔 수 없이 투표에 온다?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반면에 우리가 부산, 대구를 봤지만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역시 견제 심리가 아닌가 이거 견제십니다. 라고 봤을 때
우리한테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쪽 저쪽 모두 다.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출구조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대단히 저는 이제 크다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오후 1시부터 사전 투표를 합친 투표율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투표율이 얼만큼 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또 이번 선거의 향후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예. 당락의 요소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코로나19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따져보려면 저는 5시부터 6시 사이에 투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시간 동안 4%의 투표율이 좀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5시 20분부터 7시까지는 우리 확진자 분들이 가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확진자가 아니라 예, 자가격리자. 예. 자가격리자 분들이. 확진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분들이 투표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일반 국민들이 좀 투표를 하게 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좀 판단해 보면 코로나19의 선거 투표율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철 교수님께서 출구조사의 어떤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게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이 번번이 빗나갔었던 흑역사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번엔 맞출까? 전문가들은 이번엔 맞추기 더 힘들 텐데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8대 총선에서는요, 방송 3사가 제1당을 못 맞췄다. 그리고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의석수 예측을 다 틀렸다. 지상파 3사가. 20대 총선에서는 의석수 확보 예상 범위를 늘렸어요. 그래서 1, 2당 의석수를 모두 맞췄는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KBS에 계시잖아요. 네네. 지상파 이렇게 못 맞춰요. 제가 있을 때 못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반성하십시오.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나마 출구조사는 뭘 전제로 하냐면은 5명이 한 사람씩 조사를 하거든요. 나오는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가 누굴 찍었다고 얘기해주는 진실성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 아직까지 그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더 어려운 것은 대통령 선거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왜 높으냐면은 전국적으로 후보가 몇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구하고 예측을 하는 게 그만큼 쉬운데 국회의원 선거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변수가 좀 너무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출구조사가 그래도 현재로서 가장 믿을 만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듯이 19대 때는 제1당도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 범위를 너무 넓게 둡니다. 가령 이번의 경우도 그렇게 나올 것이 제가 볼 때는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를 들어서 140석에서 165석 아마 25석 정도 이렇게 둘 거예요. 미래통합당 110석에서 130석, 또 135석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 80석에서 180석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중간에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표와 미래통합당이 얻을 수 있는 표가 같아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 출구조사 너무 믿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들 드리고 예. 아까 자가격리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국에 6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네.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군요. 내가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 14,000명이랍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근데 14,000명이면은 전국의 투표소가 14,000 몇백 개가 돼요. 그러면 한 선거구당 1명 정도 되는 거예요. 많은 곳이 10명 좀 넘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시간을 따져보면 6시 15분 안에 투표가 전부 끝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6시 15분으로 그 출구조사 발표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출구조사가 더 어려운 게 저도 어떤 신문에 이번에 어렵다라고 멘트를 한 전문가거든요. 예. 지금 이제 박성규 장관께서 쭉 설명해 주신 게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뭐 예컨대 확진자 같은데 가운데서도 경증으로 집단 격리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거소 투표소가 설치된 데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보면 대학에다가 부재자 투표소 설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다 된 건 아니고 확진자 중에 일부는 투표가 가능하다. 예, 거소 투표해서 가능하고 또 해외 부재자 투표도 이제 안 되는 데가 많죠. 그리고 이번에도 물론 방송 3사하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되게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대면으로 해서 출구조사에 응하는 것을 또 꺼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예. 이번에 참 이걸 맞추기 어려운 변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